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날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날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아 배움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깨우쳐줄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고품격 프리미엄 강의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노동, 인권의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강하연 선생님과 함께 배우미 선생님. 배우미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네. 혹시 지난번 배운 것들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루 씨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재밌는데요? 진짜 쉽지 않네요. 저는 3주 같이 이렇게 뵈면서 하루와 배우미의 멘트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배우미 멘트를 제가 이제 바꿔서 해보는데 쉽지 않네요. 저 사실 걱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 자리가 위협받으면 이제 노동은 끝나는 거거든요. 선생님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 너무 진짜 아쉬워요. 마지막이에요 벌써.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현재 노동 현장 실태는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으려면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 현장 사례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시작! 시작. 얼마 전 뉴스에 이천의 화재 사건 뉴스에 크게 난 적 있었죠. 네네. 네, 저는 그 뉴스를 처음에 TV를 딱 틀었을 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천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을 다시 재생하는 줄 알았어요. 1년, 2년 전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건에 네. 현장 실습 막 마친 아직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렸었죠. 네. 그다음에 태안으로 가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이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그 현장 실습생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 완전 불감증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걸로. 파견 근로자. 네, 파견 근로자. 공통점은 2명 이상 일해야 되는 현장에 1명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규칙을 위반한. 그렇죠. 안전수칙을 사업주가 위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건비를 주려고. 그렇죠. 인건비, 비용을 절감을 해서 사람의 생명과 비용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선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인간에 대한 존엄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망했던 사망자 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240명. 240명. 6개월 동안 240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년에 몇 명일까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강 한 1000명? 1000명? 네.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거보다 더 많다고요? 그럼 2,000명? 예, 2000명이 넘습니다. 와. 그런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몇 명인지는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노총에서 세계 노동인권 지수를 조사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1등급에서 5등급 플러스까지 있는데 어느 등급에 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5등급 플러스는 소말리아. 예. 그럼 3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4등급? 4등급. 네. 예. 예, 우리나라가 5등급입니다. 더 안 좋네요. 네.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경제활동이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나라. 하고 그 수준이네요. 네,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터지기 직전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노총에서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5등급이라고 하면 향후 4년 동안 이 노동인권 지수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5등급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산재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2020년도 맞죠? 네. 네네. 19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25년 전인가요? 네네. 네. 1995년 미국 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의 괌 지부가 그 괌에 비행기 탔는데 국제공항. 에어포트. 에어포트. 야, 공항. 역시 에어포트. 캐나다에서 아. 오셔서 역시. 예.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일을 우리 삼성중공업 괌지부에서 맡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삼성중공업에 벌금을 얼마 정도 매겼을까요? 95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래도 네, 미국이 95년에. 뭐 그런 걸로 좀 벌금 세게 먹이는 네. 편이니까. 곱하기 10배? 네. 곱하기 3억? 10배. 3억 아닙니다. 95. 하나로 95가량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냈습니다. 와. 95년 당시에 95억. 네네. 와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천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사업주의 부주의로 일어난 산재 사망. 네. 사업주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어느 정도? 한 명 사망당 1억 1억? 5천만 원?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1천만 원. 300에서 500만 원. 와. 와, 말도 안 돼. 와, 25년 전에 95억인데 와. 지금 2020년에 300만 원이라뇨. 네.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최대 목표는 뭐예요? 이윤 창출. 최대한 이윤 창출입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설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사망해서 안 하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기업 살인법이 적용됩니다. 기업 살인법.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니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되게 어마무시하네요, 아주. 단어만 들어도 뭔가 네. 벌벌 떨게 만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름도 기업살인법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냥 네. 이제 좀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외국처럼 벌금을 좀 더 강화시켜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이 뭐니까 300만 원. 사람 생명이 네. 달린 일인데. 두 번째로 독일의 자동차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독일의 A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회사의 자동차 공정을 보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공정 사진과 독일 아우디 자동차 공정 사진을 이제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밑으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부품을 끼우고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네. 이 회사는 딱 작업자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어. 오. 그 작업 공정에 맞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서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은 사장들이 타고날 때부터 천사로 타고 태어나서 미국 감수성이 너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제도적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사업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일하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게끔 질병이 걸리지 않게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휴가를 많이 줘야죠. 건강하게 일하는 그쵸.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예.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정 안 해주지만 이 나라에서는 일하다가 너무나 과로를 해서 이제 산재에 걸리면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조건 그다음 작업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왜 다른 나라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나눠서 노사 교섭을 하게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회사랑 협상을 잘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조합원들을 설득하면 될까요? 이것을 역할극으로 하면서 배웁니다. 초등학교 국가과정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배우네요.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한답니다. 고등학교 때. 세무요? 예,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이 노동에 대한 감수성은 누구나 다 배우고 알아야 되잖아요. 노동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노동에 대해서 알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 되게 부러운 게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그 대학교 수업으로 이제 막스의 그 자본론을 배우면서 노동에 대한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때 배운다라고 하니까 더 일찍 배우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노조라고 하면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초등학생들이 그 나눠서 사용자와 이제 노조를 협상하는 것까지 배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서로 노동에 대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를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업을 제가 봤거든요. 네. 보셨어요? 삼행시 같은 거 하던데 아, 그렇게 하지 말까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셨어요? 선생님 섭섭해 하실까봐 저희가 준비를 네.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노! 노잼이라 생각한 동! 동화 속에는 노동인권의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인! 인제라도 노동인권에 대해 공부해보길
권장합니다. 와! 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노. 노동이란 나와 동.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인.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노동인 인. 다시 죄송해요. 어떡해. 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와. 와! 제가 안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두 다 그쵸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나만 잘 산다고 될까요? 아니요. 노동의 세계화, 그다음에 노동의 연결고리, 수많은 노동의 기대에서 살고 있고 나의 노동과 남의 노동이 같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나의 노동이 존중되려면 남의 노동도 존중해야 된다. 저도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부족하죠. 네. 자, 선생님도 좀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선생님과 함께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하루씨 어떠셨어요? 네, 노동 인권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생활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말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노동 관련해서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까먹고 그리고 좀 관심 받게 일이 됐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그런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그럼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번 찾아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날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평생학습관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